이제 네. 택시 운전사분이 이제 승객을 이제 태우고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승객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 급하다. 네. 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아, 조금만 참으라. 근데 너무너무 급하다. 그래가지고 갓길에 세워졌어요. 네네. 갓길에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소묘를 보다가 그만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승객이 만취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승객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택시기사님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승객이 급하다고 하는데 급한데. 어떻게 내려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 어쨌든 법적으로 택시기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화물차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여성분이 갓길을 빠져나오다가 뺑소니 사고 사망했잖아요. 그럼 화물차 기사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 있겠지 이거는. 이번 사건에서 화물차가요. 이제 네. 지금 갓길에서 걷고 있던 여성을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네.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화물차주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려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네, 하면 큰 거다. 특가법상 도주운전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아유.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보행자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치여서 사고를 당했다고 네. 하면 이때는 차주의 책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화물차주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하게 된 그런 아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숨진 이 피해자의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1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화물차주가 책임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행자라든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법규를 지키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맞아요. 하고 네. 여기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경우까지 우리가 다 예상해가면서 운전을 할 어떤 주요 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신뢰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화물차 차주가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뭐 보행한다든가 무단횡단한다든가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차를 충격해서 사망하게 한 화물차 차주도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떻게 사람이 고속도로상에 내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아니 실제로 그런 이들이 가끔 있다면서요. 그래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끔 이런 사연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와요. 뭐 네. 제 뒤에 여기 화면 있는데 자, 제목이 아빠가 나 고속도로에 버리고 가버렸어. 제목입니다. 이 사연 내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한 재수생의 사연이거든요.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아빠와 언쟁이 생기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딸한테 내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작성자가 딸이었는데요. 차는 출발했고 자기는 지금 고속도로 한가운데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누리꾼의 조언을 구한 사연이에요. 아. 아니 화가 난다고 고속도로에 딸을 두고 가는 아빠가 있다니. 그러니까 성인도 아니고. 딸은 얼마나 이 상황이 무서웠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가족이고 아빠여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부가 차 안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네. 남편이 내려! 근데 내리는 곳이 어디가 많은 줄 아세요? 한강다리 건너다가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한강다리를 이제 눈물 흘리면서 걸었다 이런 상황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경우에 지난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임신한 아내가 이제 피곤하니까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히 남편이 운전하는데 네가 졸아? 내려. 해가지고. 어머, 임신하는데. 네,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진 경우도 있어요. 이야. 정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갓길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그 사람이 또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이제 통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3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좀 참으시고 갓길은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을 그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니 근데 그래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내려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경찰서에 해야 되나? 자, 먼저 고속도로에 내리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갓길이 아닌 가드레일 밖에 안전지대로 일단 대피를 하시는 네.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경찰이나 한국도로 콜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콜센터 번호 아주 기억하기 쉬워요. 네. 1588
도로공사, 2호공사, 도로공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내린 곳의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갓길 이정표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갓길 이정표는 고속도로 갓길에 100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고속도로 번호, 또 국도 이름, 출구 번호 같은 정보들이 적혀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내가 있는 곳을 신고하고 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를 좀 다스리긴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 홧김에 사람이 죽고 홧김에 평생 한이 되고 이러는 거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아유,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